다음에 교재는 784페이지로 오세요. 일단 요거는 틀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줄이 아니지. 두 번째 줄에 퇴사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래서 퇴사에다가 일단 밑줄을 치시고요. 그래서 우리 퇴사 뭐 한 거죠? 그만두신 거죠? 네, 그래서 퇴사 보고 밑줄 좀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퇴사 나오면 퇴사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퇴사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 퇴사, 사원 등록 가셔서 퇴사일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서 적어드리고 시간 좀 드릴 테니까 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퇴사일을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급여 자료 입력 가셔서 급여 여기 수당 공제 넣고 그 다음에 급여 자료 입력하시고요. 그래서 입력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될 게 하나가 더 있거든요. 뭐 해야 되냐면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시고 근데 퇴사자 연말정산에 넣을 건 없어요. 네, 넣을 건 없고 그 마지막에 여기 들어가시면 급여 반영이라고 있거든요. 꼭 급여 반영 눌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마지막에 보시면 거기 세 번째 줄에다가도 밑줄 좀 쳐주세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순서는 일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잘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저번에 한번 해보긴 해봤는데 지나가듯이 한 거라 이게 뭐 완벽하게 당연히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연습은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시간 많이는 못 드리고 5시 20분까지 시간 드릴게요. 그거 한번 요거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일단 급여는 이제 일단 그거보다는 퇴사 나오면 요게 좀 중요해요. 순서가. 그래서 순서 기억 안 나면 틀릴 확률이 좀 높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여기로 가는 거예요. 사원 등록. 그래서 사원 등록 가셔서 이분 몇 월 며칠 날 그만뒀죠? 2월 28일. 지금은 입력이 되어 있죠. 근데 왜 꼭 오셔야 되냐면 이게 입력이 안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직접 여기에다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퇴사했다라고 찍혀요. 근데 이걸 안 넣어 주시면은 프로그램에서 이 사람이 퇴사했는지 안 퇴사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날짜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급여 자료 입력 눌러 주세요. 그래서 급여 자료 입력 눌러 주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수당 공제가 항상 먼저입니다. 그래서 수당 공제가 먼저고 그 다음에 기본급 상여 부 직책도 부 그 다음에 월차 부 식대는 거기 보시면은 비과세 요건이니까 나머지는 다 부. 특별한 건 없죠 여기는. 그 다음에 확인하시고 일단 1월 그 다음에 거기 날짜는 어디 갔냐 잠시만요. 1월 10일에 입사했고 퇴사했고 급여자료 반영하는데 급여 지급일은 기소거래 말일로 하래요. 그래서 1월 31일 가셔서 200에 12만원 그다음에 국민연금 고용보험금 없고 고용보험 16,160원 21,170원에 2,010원 그 다음에 1월달 끝나고 2월인데 여기 잠깐만 보세요. 프로그램이 모를 때에는 날짜 끝나는 날짜 모를 때에는 31일을 치세요. 그러면 에러 떠요. 안 맞으면 일반적으로 28일인데 왜 요거 조심하셔야 되냐면 요건 아니오 누르시면 됩니다. 우리 간혹 가다가 29일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예전 시험 문제에 저도 그거 틀렸었는데 답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맞나 봤더니 그때가 윤달인 거예요. 그래서 365일이 아니고 366일로 계산해야 되는 시험도
간혹가다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 28일이잖아요. 근데 29일이 간혹가다 있어서 날짜 넣으실 때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300에 18만원에 13만 5천원에 10만 2,900원에 장기요양이 11,850원, 고용보험이 24,640원이고요.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여기에서 엔터 치시면 이렇게 떠요. 여기 중도퇴사 연말정산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두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꼭 요거 눌러야 돼요. 급여 반영. 요것도 잘 봐두세요. 무슨 반영 누르셔야 된다고요? 급여 반영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급여 반영 누르시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떠요. 네,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는 거의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나오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워서 틀린다라기보다는 좀 헷갈려서 틀릴 수는 있어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은요, 여기로 오세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2월 달을 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 2월 하나만 치시고 나머지는 엔터 치시면은 분납을 적용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요렇게 떠요. 그래서 요게 뜨면 잘하신 거예요. 여기 중도퇴사. 그래서 중도퇴사가 뜨시면은 맞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중도퇴사가 안 뜨면 어떤 순서에서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서. 그래서 중도퇴사가 나오시면은 잘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요거에서 키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순서. 그 다음에 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오셨을 때 요게 떠야 돼요. 중도퇴사에. 그래서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시면 무조건 이거 해서 넘겨요. 왜냐면 그분 월급 줄 때 아니면은 퇴직금 줄 때 그분 관련된 세금도 다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두실 때에 중도퇴사까지 처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784페이지 문제 5번에 2번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로 와주세요. 연말정산. 그래서 연말정산 오시고, 그 다음에 103번 치세요. 그래서 거기 지문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의료비 지급명세서라고 있거든요. 이거 여기에서 작성하는 거예요. 요거 있죠? 그럼 여기 위에 의료비 지급명세서라고 떠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냥 의료비 넣을 때 저희 여기다 넣는다 그랬잖아요. 부양가족에다가. 거기에다 그냥 등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특별한 내용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시 반까지 10분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일단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가 밑줄 치시냐면 두 번째 줄에 소득명세, 부양가족, 연금저축 등 탭,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입력 탭, 의료비 지급 명세서.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어디 가서 뭐 해라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다 줍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봐주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일단 하나씩 보시면은요, 저기 전근무지라고 있습니다. 전근무지는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소득명세. 그리고 되도록이면 최대화 시켜서 하세요. 연말정산 하실 때에 요게 최대화를 안 시키면 좀 불편하거든요. 화면 자체가. 그래서 되도록이시면은 최대화를 좀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넣으시냐면 여기 오른쪽 위에다가 주택평성대, 그 다음에 부 12685331499, 그 다음에 2021년 22년으로 할게요. 22년 1월 1일에서 2022년 6월 30일.
좀 바꿔주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급여는 1800, 그 다음에 상여 500, 밑으로 쭉 내리셔서 급여하고 상여만 넣고 밑으로 쭉 내리면 돼요. 그 밑에 금액 없으면. 그 다음에 요걸 잘 넣으셔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건강보험이에요. 거기 밑에 있어요. 건강보험 76만 3,600원. 그 다음에 장기요양이 6만 1,088원. 그 다음에 고용보험이 14만 9,500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103만 5천원.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일단 첫 번째로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라고 있거든요. 요걸 잘 넣으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38만 2,325원에 38,232원입니다. 여기에 제일 헷갈릴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는. 그래서 왜 그렇게 넣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382325, 38232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왜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냐면 거기에 있는 거 해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결정세액이라고 있어요. 무슨 세액이라고 있으세요? 결정세액. 이 결정세액은 말 그대로 퇴직 시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이라고 해요. 그만뒀을 때 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주현금무지라고 있습니다. 현금무지. 네, 요거는 뭐냐면 그 전 직장에서 납부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38만 원만 내면 되는데, 네, 38만 거기 얼마냐? 2,325원만 내면 되는데 전 회사에서 얼마를 걷었었던 거예요? 87만 8,120원을 거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은 삼각형이 있을 거예요. 그 삼각형이 이 사람 그만뒀을 때 돌려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돌려받는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 보시는 것처럼 삼각형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빨간색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49만 5,795원을 돌려받아서 현재 국가에서 갖고 있는 거는 38만 2,325원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는 국가가 갖고 있는 금액을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다 382-325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렇게 나오면 안 좋아요. 시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항목별, 하나는 이름별. 이게 좋아요. 우리 지금까지 보험료 얼마, 그 다음에 신용카드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나오면은요, 한 명씩 따로따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불편해요. 그냥 불편한 게 아니고,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뭐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본인 야간대학원 돼요. 대학원 누구만 가는? 본인만. 그래서 이렇게 한 명씩 해야 돼요.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야간대학원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누구 하실 거냐면 저기 보장성 보험 돼요. 보장성 보험 되고 저축성 안 돼요. 저축성은 뭘 했든 안 됩니다. 누구 거든 뭐든 그냥 저축성은 무조건 안 돼요. 그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신용카드, 좀 신용카드는 좀 꼭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와요. 일단 대중교통 300, 그 다음에 전통시장 700, 그 다음에 도서공연 100,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얼마만 하셔야 되냐면 거기 2100에서 다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2100에서 300 빼고 그 다음에 700 빼고 그 다음에 100 빼면 얼마 나와요? 1000만원 나와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불편하더라도 다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하나씩 또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그 다음에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본인만 돼요. 네, 본인만 가능. 그래서 이렇게 일단 첫 번째로 구별을 꼭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게 다음 거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하나씩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야간대학원 아까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본인의 교육비 가셔서 본인에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에다가 얼마를 넣어주세요. 500.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요번에 해주셔야 될 거는 여기죠. 보험료 일반. 그래서 일반에 가셔서 요번에도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일반에다가 얼마 넣으세요? 60. 그래서 60 등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요번에는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어디에다 넣으시냐면은 신용카드. 그래서 신용카드 오셔서 아까 1000이었었죠. 신용카드가 그 다음에 저기 어디 갔냐? 신용카드 1000에 대중교통 얼마요? 300. 그 다음에 전통시장 얼마요? 700. 그 다음에 도서공연 얼마요? 100. 신용카드 1000이에요. 제가 100으로 잘못 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아버지 최진성님 질병치료비 됩니다. 그 다음에 실손보험 빼셔야 돼요. 그래서 실손보험은 제외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우리 병원 의료비는 여기 부양가족에다 넣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부양가족에 여기 의료비 오셔서 F2 최진성님. 그 다음에 국세청 1200만원. 그 다음에 실손 나오면 꼭 실손에다 치셔야 돼요. 왜냐면 실손에다가 치시면 100만원만 됩니다. 왜냐면 실손보험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해야 돼요. 이름으로 나오면.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험 문제는 그냥 저걸로 나오면 좋아요. 이름 말고 항목별로. 그 다음에 어머님 상가임대소득 있죠? 앞에 보세요. 우리 나이하고 소득 있죠? 네, 여기에서 이제 오바가 되시면 의료비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나이 X 그 다음에 소득 X 요거는 뭐만 된다고요? 의료비만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경우 의료비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왜냐면 나이하고 소득 보는 게 그 둘 다 X여도 되는 게 의료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의료비는 가능하다. 그것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면 그래서 거기에서 질병치료비만 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버시면은 뭐만 된다고요? 의료비만 돼요. 그래서 보험료 안 되고 질병치료비는 됩니다. 질병치료비 되고 기부금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돈 많이 벌어서. 그래서 돈 많이 버시면은 의료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 의료비 오셔서 F2 김순녀님, 그다음에 국세청에 300, 그다음에 실손의료비는 없죠. 그래도 요거는 숙지하고 계세요. 뭐는 숙지하고 계시냐면 금액 오바되면 뭐만 된다? 의료비만. 그래서 그건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300 김순현님.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신미미님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연간 총급여 600인데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 600에서 300 빼야 돼요. 왜냐면 일용직은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300 600이 아니고 300으로 보셔야 돼요.
얼마로 보셔야 된다고요? 300으로. 그래서 결론은 됩니다. 가능해요. 그래서 보시면 어디 갔냐? 시력 보정용 안경 돼요. 얼마까지 된다고요? 50만원. 그래서 거기에 있는 90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질병치료비도 돼요. 질병치료비 되는데 300만원 넣고 실손 얼마 넣어야 돼요? 170. 그 다음에 건강기능 안 돼요. 건강기능은 원래 안 됩니다. 미용 목적 성형수술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대중교통 200. 그 다음에 전통시장 100. 그 다음에 신용카드 200.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의료비 오셔서 의료비 여기죠. 죄송합니다. 여기 오셔서 밑에다 F2 신미미님, 그 다음에 국세청 금액은 저기 300에 17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력보정용 안경 빼먹었네. 네, 시력보정용 안경은 얼마까지만 된다고요? 50만원. 이렇게 50만원만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잘 넣으셔야 됩니다. 신용카드 넣으실 때 그 칸에 금액이 있으면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원에다 200 더해서 500. 그 다음에 700에다가 100 더해서 800. 그 다음에 저기 1000만원에다 200 더해서 얼마요? 1200. 그러니까 하실 때 뭐를 잘 보셔야 되냐면 구별하는 거랑 그 다음에 금액이 있으면 꼭 거기에다가 넣어 주셔야 됩니다. 더해서. 그래서 더해서 플러스해서 등록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것도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나오시고 그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어디 갔냐, 자녀 최세별 고등학교 돼요. 왜 되냐면 외국은 교육비만 가능하다라 그랬죠. 교육비 빼놓고 나머지는 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료 돼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 안 돼요. 한약이라고 나왔어도 건강증진이면 안 됩니다. 보약이라고 나왔어도 의료 목적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약보약을 워낙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뒤섞어 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도 장난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교육비 가셔서 초중고에다가 600. 그 다음에 아까 보험료 봤더니 60이 있었어요. 그러면 60에다 30 더하면 얼마죠? 90이죠. 얼마예요? 90.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90.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물어보세요. 네. 그거 상관없어요. 여기에다가 300을 치셔도 되고 600을 쳐도 돼요. 어차피 프로그램에서 잘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500에 300 해서 요 옆에 얼마라고 뜨죠? 800이라고 뜨죠. 그래서 300도 맞고 600도 맞아요. 예, 그거는 구별을 꼭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희가 구별하셔야 되는 건 앞에 보세요. 이거는 꼭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로 시력 교정용 안경하고 콘택트 렌즈. 요거 1인당 얼마요? 50만원.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은 7천만원 이하. 그래서 얘는 얼마까지 된다고요? 200만원. 요거는 꼭 금액이 오바되면 그 금액만 넣어야 돼요. 왜냐면 아직 그 한도 계산을 못 하거든요. 프로그램에서. 그 다음에 어저께 우리 했었던 교복 구입비. 1인당 얼마요? 50만원. 그 다음에 현장 체험학습비 얼마였었죠? 30만원.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한도 계산을 컴퓨터가 못해요. 그래서 교복 구입비 60 나왔는데 60을 넣으시면 틀린 게 돼요. 근데 아까 거기는 프로그램에서 한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600을 넣어도 300, 300을 넣으면 당연히 300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지장 없어요. 근데 요 네 가지는 꼭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아직 이게 프로그램 자체에서 한도 계산을 정확하게 못해요.
그리고 또 이상하신 거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